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공무원 시험 그리고 수능 및 내신 시험 한국사 대비를 위한 그러나 문제도 나오고 예, 생각할 것도 있는 공수교대. 예. 저희가 추석날 찍었던 게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날이 지금 9월 24일이거든요. 이따가 저녁 5시나 6시쯤 올라갑니다. 예, 거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나라 개화기 때 3대장이 있어요. 고종, 민비, 대원군. 예. 그리고 이제 거기 곁다리로 붙인 게 뭐 이제 위정척사파, 그리고 이제 급진개화파, 그리고 이제 백성 세력을 대표했던 동학의 전봉준. 이제 그 얘기를 좀 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열받아 이러지 마시고요. 꼭 그런 분들 계세요. 야, 우리나라 개항기 개화기 얘기해봐야 결국은 일본한테 먹힌 역사인데 앞으로 그러지 말자는 의미에서도 하는 거고, 그리고 평가해야 될 게 또 있긴 있습니다, 나름. 예, 그래서 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3대장 대원군, 고종, 민비. 민비 고종으로 할게요. 왜냐? 민비가 먼저 죽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민비는 1895년 을미사변, 예, 이때고요. 고종은 1907년에 강제 퇴위를 당합니다. 일본이 쫓아냈죠. 그리고 나서 체결한 조약이 정미칠조약이에요. 이걸 같은 말로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때 고종만 쫓겨난 게 아니에요. 예, 일본이 뭐라 그랬죠? 야, 니네가 군대가 왜 필요해? 그래서 군대도 이때 강제 해산됩니다. 사실상 거의 끝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 뒤에 고종이 갑자기 죽어요. 이건 100% 독살입니다. 왜? 고종, 순종은 끊임없는 독살 시도를 당했어요. 일본이 그 고종과 순종의 그 측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상공도 있고 뭐 내시도 있고 끊임없이 매소해갖고 고종하고 순종이 커피하고 홍차를 좀 즐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커피를 갖다 가베라고 불렀어요. 가베. 그래서 구한말 소설 중에서 야, 이게 가베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커피입니다. 예. 거기다 계속 독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디테일한 미세사긴 합니다만 말년에 제가 알기로는 고종은 치아가 없었어요. 예, 이거 마시다가 워낙 맹독이었고 근데 뿜은 거죠. 뿜었는데 그때 치아도 같이 나온 거죠.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야 안 불쌍하고 인간적으로 안 슬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종도 인간적으로 정이 가죠. 그러나 국가란 차원에서 평가해 보자면 고종 바보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선 27왕 중에 3대장을 꼽아라. 그러면 꼭 랭킹 3위에 들어가는 양반들이 선조, 인조, 고종. 예. 근데 만약에 저보고 랭킹을 매겨라. 1위 인조. 정말 멍청입니다. 2위 고종, 3위 선조. 저는 이렇게 꼽습니다. 왜? 선조는 그래도 머리는 좋았어요. 너무 머리 굴리다가 망한 사람이고, 인조, 고종은 아예 머리가 없었죠. 네. 머리는 없는데 고집만 있었다. 그러니까 특히 영화 대사에서 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무식한데 신념만 있으면 정말 속된 말로 나라 조진다. 예, 맞아요. 이 두 사람입니다. 이게. 인조하고 고종. 예. 저는 이렇게 꼽습니다. 예. 연산군은 그 도올 김영옥 선생님 말했죠. 연산군은 지 혼자 지랄하다가 죽은 거고. 예.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예. 근데 인조 고종은 나라를 말아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올라갈 그러니까 제목은 이거예요. 그 중간 체크. 예, 요건데 여기에 제가 요걸 얘기해놨습니다. 결국 민비하고 고종이 연합을 해서 대원군을 쫓아냅니다. 아버지 쉬세요. 저도 이제 23이에요. 아니 다른 왕들은 15만 돼도 친정하는데 아버지는 도대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대원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옹건개와 급진개와 그리고 위정척사는 깍두기 이렇게 적어놓은 게 뭐냐면 그래서 26-1강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 민비하고 고종이 1873년에 집권을 하는데 원래 3년 뒤에 일본한테 강화도를 내줍니다. 이게 강화도 조약이거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우리도 빨리 개화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 개화파, 그러니까 박규수가 키운 개화파들을 불러요. 야, 와봐.
그래서 영선사. 얘는 청나라로 간 겁니다. 수신사. 신사유람단. 요건 일본을 간 거예요. 그리고 보빙사. 이 보빙사가 재밌어요. 이게 미국인데 보빙이 뭐냐? 야, 다른 나라의 왕이 즉위했댄다. 그럼 가서 축하해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때 미국 대통령이 새로 선거를 통해서 새로 뽑혀고 취임을 했는데 그게 미국의 왕이 즉위했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청하고 일본하고 미국으로 갑니다. 개화파들이 가서 막 여기도 구경하고 저기도 구경하고 그러니까 얘들이 와고 한 얘기 똑같겠죠. 예, 개화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했겠죠. 개화가 필요하다. 예. 아니 박 교수의 제자들이 갔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그 전강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종하고 민비는 신념 하나 있었어요. 뭐? 부분개화다. 즉 물질은 서구화하고 정신은 조선으로 간다. 이 노선을 채택한 겁니다. 여기서 시험에 겁니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즉 청나라의 개화 방식을 따라한 겁니다. 청나라도 부분 개화를 했거든요. 그것을 양무운동이라고 해요. 예. 일본은 메이지 유신 싹 바꿨고요. 그래서 일본 놈들은 이걸 지들을 문명 개화다. 우리는 물질하고 정치까지 다 서구화했어. 이런 식인 거죠. 양무운동을 할 때 그래서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몸은 중국, 기술만 서양 거를 쓸 거야. 이렇게 중체소용이라고 말을 해요. 아이 네 글자 딱 쓰면 왠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따라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조체소용 이런 게 좀 그렇잖아요.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쓴 게 뭐냐? 정신은 동양, 기술은 서양. 이게 동도석입니다.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민비와 고종은 이것을 단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안 했어요, 절대.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1876년부터라고 보시자고요. 그래서 식민지가 될 때까지 우리나라의 집권층은 그 망해가는 순간에도 무조건 이거 동도서기. 예. 여기가 집권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급진개화파하고 위정척사파는 그리고 백성세력 동학이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 얘네들은 나라를 한 번씩 흔드는 변수는 됐을지언정 집권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불행한 거죠. 왜? 이때 당시에 동아시아 중에서 부분개화를 채택했던 나라들은 결국 다 식민지 아니면 반식민지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킬 거면 다 지키던가 확 갈아엎을 거면 다 갈아엎었어야죠. 네. 근데 일부는 지키고 일부만 엎을게. 그러면 이거야말로 이도저도 아닌 정말 요즘 유행하는 이게 수박되는 거예요. 이론은 그럴듯하죠. 야, 이것도 좀 하면서 이것도 하면 안 될까?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선택의 순간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지키든가. 그래서 이 되게 웃긴 얘기인데, 자, 여기 보세요. 원공개와 급진개와 백성들 위정척사. 이 중에 가장 꼴통은 누구죠? 위정척사예요. 아무것도 바꾸지 마. 근데 나중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 위정척사파입니다. 네. 신념은 있었던 거예요. 신념은. 그런데 개화파 중에 상당수가 나중에 뭐가 되냐. 이게 이제 제가 아마 다다음 주 정도에 할 얘기인 것 같은데, 야, 그래도 이것도 좀 받아들이고 저것도 좀 받아들이고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친일파 되는 거예요. 거의. 예. 역사랑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 성공한 예가 없어요. 예. 망하던 흥하던 선택의 순간 때 어떻게 잘 선택을 하느냐. 이게 그나마 역사의 흐름을 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은 망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 망하는 쪽으로 퇴보하는 걸 우리가 반동이라 그러고요. 빨갱이 말하는 게 반동이 아니야. 반동, 반대로 간다고. 반대로 움직인다고. 시대의 흐름은 이쪽인데 거꾸로 간다고. 거기서 나온 게 반동이에요.
시대의 흐름을 타고 가면 그건 진화가 되는 거고. 예. 될 수 있으면 역사는 진화해야죠.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정 척사파들이 딱 보니까 고종 민비가 이게 심상치가 않거든요. 근데 이때 무슨 사건이 터지냐? 조선 책략이라는 사건이 빵 터져요. 요거 김홍집이 일부러 뿌린 거죠. 예. 우리는 개화해야 된다. 그리고 청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연합해야 된다. 이런 책입니다. 청, 일, 미하고는 연합하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개 뜬금없이 뭐가 나오죠? 근데 러시아는 경계해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위정 척사파들이 다 개떼같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왜 나라를 우리가 스스로 지키면 되는 거지. 정신만 딱 틀어주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청이 왜 나오고 일본이 왜 나오고 미국은 왜 나오고 심지어 러시아는 왜 나오냐. 그래서 위정 척사파들이 상소문을 다 같이 쓴 거예요. 이게 뭐 영남에 있는 위정 척사파 선비들 떼거지로 상소문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영남 만인소죠. 이러면 들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고종이. 왜? 최익현 앞장세워갖고 대원군도 하야시켰던 위정 척사파니까. 그런데 여기서 고종이 뜻밖의 조치를 내립니다. 야, 만인소 주동자들 싹 가둬버려. 만인소 주동자들이 전부 투옥돼요. 그리고 보란듯이 고종이 첫 번째 개혁을 부분개화를 발표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2강으로 넘어갈게요. 그게 뭐냐? 1880년에 고종이 드디어 야심찬 첫 작품을 내놓는 거예요. 기구를 하나 만듭니다. 통리기무아문. 아문이라는 건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12개의 기구를 둬요. 12사. 근데 이 12사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기기창. 기기창이라는 건 이제 근대 무기 만드는 거. 방문국. 근대 인쇄소. 그리고 뭐 환정 전환국. 전환국은 이제 화폐 찍어내는 곳. 뭐 등등등등 해갖고.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게 아니죠. 야, 우리도 신식군대 키울 거야. 이게 별기군입니다. 근데 이 별기군이 나중에 사달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별기군은 말 그대로 엘리트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별기군은 아무나 입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도가의 자제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때 세도는 민씨니까 민씨 자제들이 꽉 잡고 있고, 그리고 민씨한테 이렇게 알랑알랑 됐던 사람들 들어가고, 개화파 중에서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구식군인들의 불만이 이제 점점 왜 차별대우 받으니까. 이때 구식군인들은 5군영도 아니에요. 통리기마문 12사 별기군 만들어지면서 야, 뭐 구식군대가 5개나 필요해. 2개로 줄여. 2영이 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빡쳐 죽겠는데 근데 차별대우까지 하네? 왜? 얘네들은 군수품이 달라요, 일단. 그러니까 요즘 뭐 넷플릭스 DP? 예, 그걸로 하면은 우리는 정말 싸제가 딱딱 나오는데 이 형은 뭐 한 3년 4년 된 묵은 뭐 창고에 있던 거 주고, 결정적인 건 뭐냐? 별기군은 월급이 밀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형 군인들은 월급이 1년 반이 밀린 거예요. 와, 나 같으면 못 살아, 진짜. 그런데 어느 날 월급이 나왔네? 야, 한 석 달치 줄게. 그거라도 어딥니까? 받으러 가야죠. 야, 줬대. 아, 여보, 나 드디어 월급 받았어. 그 이제 기분 좋게 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부인이 와요. 야, 이 왼수 새끼야, 너 이거 어디다 빼돌렸어? 뭔 소리야? 야, 쌀의 절반이 겨하고 뭘 했는데 이게 무슨 월급 받은 거야? 너 어디다 빼돌렸어?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다 그래. 그게 99인들이 모인 거예요. 이형, 야, 이것도 선해총 민겸호가 장난친 거지. 자, 민겸호 딱 나오죠? 예, 이때 민시세도 이끌던 우두머리예요. 야, 저 새끼부터 조져. 이게 이모군란이죠. 예, 대원군을 찾아가요. 99인들에서. 대원군은 사실 내가 오다 내릴 때까지 기다려라고 했는데 군인들이 못 참았던 겁니다. 예, 이때 민비는 런했고요. 런해갖고 충주에 짱 박혀 있었는데 대원군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일방적으로 내 며느리는 죽었다 이렇게 된 거고, 민비는 기회를 엿보다가 청나라에 SOS 쳐갖고 청나라 군대가 와서 이 99인들을 진압하고 대원군 납치해가고 이렇게 된 거죠. 예, 이 스토리예요. 그래서 통리기무아문하고 12사
고종의 첫 작품은 구식군인들 관리 실패로 보기 좋게 작살이 납니다. 자, 이제 26-2강으로 이어 드릴게요. 예.